네, 안녕하세요. 오늘 할 내용은 저번 시간에 이제 타원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쌍곡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첫 페이지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 이제 또 여러 가지 모르는 용어들이라든가 이런 꼭지점 중심이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모를 수 있으니까요. 일단 저희가 쌍곡선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원의 정의가 그때 뭐였었죠? 타원의 정의는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합. 네, 여기서는 그래서 거리의 합이 중요했었고요.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의 모임. 그래서 이 점이 그래프를 그리고 얘네가 기준이 된다고 했었죠. 요거랑 요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초점이라고 했었고, 이때 우리가 거리의 합을 재봤더니 이게 이제 장축의 길이랑 같더라. 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쌍곡선도 비슷하게 우리가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요. 자, 외워두도록 합시다. 이 녀석 또한 두 점으로부터 똑같아요. 이번에는 거리에 별 붙여두시고, 차.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아시겠지만 차를 한다, 거리를 뺀다라는 거는 이제 어, 상상하기가 좀 힘들 수가 있는데 일단은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게 된다면 선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그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어떻게 그리게 되냐면 점을 두 개를 이렇게 찍었을 때 이런 거리의 차 있죠. 이 거리의 차가 같도록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게 된다면 아이, 이거 왜 이래. 거리의 차가 같도록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때 이쪽 선이 이쪽 선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이제 거리의 차라는 거는 만약에 기준점이 두 개가 있을 경우에 PF가 PF-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있고 PF가 PF-보다 짧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때랑 이때가 선이 두 개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쌍곡선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렇게 찍어봤을 때 얘네들의 점의 위치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게 된다면 이거 그림이 조금 이거 자꾸 그림 이상하게 그려지네요. 이게 제 손때가 묻어가지고 이거 자꾸 화면이 찍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요. 반대로 이쪽이 더 길이가 길어지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경우에 해당되는 점들을 갖다가 점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선을 또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한번 모아봤더니 그림이 이제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런 식으로 곡선이 두 개가 나오게 되고 이 곡선 둘 다 양쪽으로 어떠한 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들을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이 각각의 요 점을 초점이라고 하고요. 자, 이제 우리가 초점을 연결을 할 거예요. 초점을 연결을 했을 때 초점을 연결한 선분들 기준으로 이 초점과 곡선이 만나는 요 점, 요거를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요걸 꼭지점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되게 중요한 용어가 있어요. 바로 꼭지점과 꼭지점 사이의 요 길이를 우리가 주축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게 이제 중요한 용어가 되겠고요. 주축. 그래서 쌍곡선은 항상 두 개가 그려진다. F 쪽에서 가까운 거랑 F 다시 쪽에서 가까운 거 두 가지로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곡선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고 이때 주축 사이의 중점에 해당되는 점 있죠. 주축 사이의 요 중점에 해당되는 점을 우리가 중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배우게 될 쌍곡선 공식도 중심을 0,0을 기준으로 놓고 문제를 풀 건데, 이 쌍곡선은 x축에 초점이 또 있는 경우랑 y축에 초점이 또 있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그림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경우랑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경우 두 가지가 있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수식을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쌍곡선 같은 경우에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쌍곡선만의 특징. 바로 이제 타원이랑 누구냐? 포물선에는 없는 성질이에요. 바로 점근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점근선. 이 점근선이라는 용어는 어디서 우리가 배웠었죠? 바로 어, 삼, 그 삼각함수 기억나시나요? 삼각함수에서 어떤 함수가 있었죠? 바로 탄젠트 함수. 얘랑 그리고 분수함수 기억나시나요? 분수함수. 이런 녀석들 중에서 점근선이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이 점근선이 뭐냐? 한자로 쓰면은 점차 가까워지는 선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내릴 수가 있어요. 점차 가까워지는 선. 그래서 이 점차 가까워지는 선은 만나지는 않아요. 저 누구냐? 이 쌍곡선 자체가 이 선에 대해서는 가까이 만나지는 않고 점점점 가까이 붙기만 할 뿐이에요. 얘네들의 저 기울기 모양이. 그래서 이 점근선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중심을 기준으로 이쪽에 이렇게 직선으로 하나가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요. 이건 좀 그림을 제가 잘못 그린 거예요. 원래는 이 곡선이 정확하게 저 점근선에 대해서 붙을랑 말랑 이렇게 붙어 그림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얘랑 기울기가 완벽하게 반대가 되는 형태로 이쪽에 또 직선의 모양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이제 Y축 쪽에 초점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얘를 이렇게 선을 그었을 경우에 주축의 중심을 찍고 그 중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좌우 대칭인 형태, 좌우 대칭이기도 하고 원점 대칭이기도 한 점근선의 형태가 나타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쌍곡선만의 특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용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죠? 바로 초점. 쌍곡선도 만드는 법이래요. 초점을 가지고서 일단은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주축의 길이를 구해요. 주축의 길이를 구하고, 그리고 요걸 통해서 바로 무엇을 구합니까? 바로 저 가운데 있는 중심을 구하고, 이걸 이용을 해갖고 우리가 이제 쌍곡선의 점근선까지 완성을 시킬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완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식을 가지고 완성을 시킬 때에도 이런 어떤 형태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쌍곡선의 방정식을 한번 볼 텐데요. 쌍곡선의 방정식의 특징이 뭐냐면 타원의 방정식하고 거의 비슷해요. 타원은 우리가 이제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고, 이때 얘랑 얘가 이제 장축이랑 단축을 이루는 요소가 되죠.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더 크느냐 작느냐에 따라 장축하고 단축을 따지게 되는데, 쌍곡선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이합니다. 쌍곡선은 자 부호가 한쪽이 개수가 음수가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바로 무슨 소리냐면 x쪽의 개수가 음수가 되거나 y쪽의 개수가 음수가 되는데, 즉 이렇게 되는 소리죠. 상수항을 1로 놨을 때 x쪽이 양수인가 y쪽이 양수인가 이렇게 두 개를 나눠주거든요. 이때 양수가 되는 쪽의 개수 있죠. 양수가 되는 쪽의 개수가 무조건적으로 누구를 가져갔냐? 이쪽이 바로 주축을 가져가는 축이 되겠어요. 지금 뭔 소리냐면 우리가 이제 초점을
초점의 위치를 이용을 해 갖고 주축을 구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요 주축의 길이가 무엇이랑 관련돼 있냐? 여기 요 길이 있죠. 요 주축. 주축의 요 꼭지점이 바로 뭐랑 관련돼 있냐면 계수가 양수인 녀석의 그래프의 상수항, 계수, 그거랑 관련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여기 그래프에서는 x제곱 y제곱에서 y제곱을 무조건 마이너스로 놨는데 그럼 이거 구분 어떻게 하나요? 라고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상수항을 1로 놓으시든지, 아니면 상수항을 여기 이 수식에서는 x제곱항을 고정을 시켜 놓은 형태거든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시면 되냐면 상수항의 부호가 양수이냐 음수이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항이 만약에 음수면 이때는 b 있죠, b. y쪽에 해당되는 요 녀석의 요소가 주축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주축점의 위치.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2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3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라는 수식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리실 때 사실 이 수식에서는 초점보다는 주축이 먼저 나와요. 주축을 먼저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축을 어떻게 구하시냐면, 얘네들을 갖다가 쭉 연결했을 때 여기 찍히는 점하고 여기 찍히는 점, 요 점을 구할 수 있거든요. 이때 여기가 이제 상수항이 양수고, 얘가 바로 여기 붙어 있는 요 숫자 있죠. 저 숫자가 바로 이 주축에 해당되는 이 점 2랑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려준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때 선생님, 그러면은 초점은 어떻게 구해요? 자, 이제 초점을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초점은 공통적으로 이거 하나만 외우시면 됩니다. 바로 이 두 수식이든 간에, 위에 거 수식이든 아래 거 수식이든 간에 초점은 무조건 c제곱으로 놓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인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주시면 돼요. 요 두 개의 제곱을 이용을 해갖고 무조건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초점의 길이는 c제곱이라고 쓰시고 2제곱 더하기 3제곱이라고 써주시면 끝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13이죠. 그래서 c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이 되니까 여기가 루트 13,0,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13,0 이렇게 된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본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2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3제곱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 나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헷갈리는데요. 그러면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상수항을 무조건 1로 맞춰놓고 봤을 때 계수가 양수인 파트 있죠. 계수가 양수. 계수가 양수인 파트가 무조건 주축을 가져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y쪽이 양수죠. y쪽이 양수니까 y축을 기준으로 초점을 찍고 쌍곡선을 그린 다음에 그 쌍곡선에 대해서 주축의 길이를 그거 구하게 되는데, 이 주축의 길이가 뭐랑 관련돼 있냐면 이 녀석하고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가 3이랑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문제를 봤을 때요. 그리고 똑같이 초점을 구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c제곱은 여기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2제곱 더하기 3제곱으로 해갖고 c제곱은 13에서 c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 그래서 여기가 똑같이 0, 루트 13, 0, 마이너스 루트 13 이런 식으로 쌍곡선을 구하게 된다는 소리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쌍곡선을 구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는 점근선의 방정식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자, 쌍곡선이 가지고 있는 점근선은 무조건 공식을 외우시면 돼요. 얘가 x축 쪽에 주축이 있든 y축 쪽에 주축이 있든 간에 무조건 쌍곡선의 방정식은, 쌍곡선의 점근선은 무조건 이 x의 계수 a가 분모로 들어가고 y의 계수 b가 분자로 들어가는 형태로서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다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냥 요거 하나만 암기를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거에 대해서 점근선을 한번 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y는 써주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쓴 다음에 x 밑에 있는 계수 있죠. 얼마죠? 바로 2제곱이니까 2분의 라고 써주시고,
y 밑에 있는 계수는 3 제곱이니까 3 이라고 써 주시고 이렇게 답을 써 주시면 완성이 돼요. 자, 이 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점근선은 똑같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써 주시고 무조건 a분의 b예요. a가 2 니까 2 분의 3x. 즉 얘는 초점의 위치가 어떻든 간에 무조건 x 밑에 있는 계수가 분모, y 밑에 있는 계수가 분자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점근선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요것이 바로 점근선의 방정식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도 쌍곡선을 갖다가 어 표준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평행 이동을 할 건데요. 마찬가지로 이 녀석들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를 봤을 때 이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 뭐 예를 들어서 주축에 해당되는 꼭지점의 위치라든가 중심이라든가 초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녀석들의 원형 있죠. 바로 기본형 수식을 가지고 이런 형태 혹은 요런 형태에서 표준형으로 옮겼을 때에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들 있죠. 그런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전부 다 옮겨 주시면 그 녀석이 우리가 구하는 무엇이 된다? 네. 이게 우리가 구하는 어 표준형에 들어있는 방정식이 가지고 있는 꼭지점, 중심, 초점의 위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축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평행 이동을 했기 때문에 길이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텐데 초점이 y축에 있든 x축에 있든 간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똑같이 옮긴 거니까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연습을 함으로써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